여러분, 나라가 풍전등화입니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계시고 또 각 부 장관들은 탄핵을 당해서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그런데다가 마땅히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풀어줘야 할 판사는 이리저리 눈치를 보고 시간을 때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탄핵을 결정하는 헌법재판관들은 몇몇 분들은 이념과 사상에 사로잡혀서 아무런 말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듣고선도 마음이 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애국심이 1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반수는 범죄자입니다. 그런데다가 국힘의원당의 몇몇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원하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어디로 하면 붙어서 살 수 있을까, 마치 모래알처럼 머리 굴리고 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선관위는 마치도 친인척을 채용해서 자기들의 이권을 불리고 자기 뱃속을 불리는 게 아주 당연한 것처럼 뻔뻔스럽게 얘기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지금 검사들은 또한 카르텔을 형성해서 한 무슨 카르텔이라고 할 수도 있는 사람들로 삼성을 끝까지 발목을 잡고 항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군다나 수십 년 전부터 지금 민노총은 나라의 경제를 갉아먹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있고, 정교조는 자라나는 세대들의 교육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외세라고 할 수 있는 저 어떤 공산당의 중국 무리들은 독버섯처럼 온 전국에 퍼져서 암암리에 정신을 갉아먹고 우리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거는 국민의 40%가 아직도 계몽이 되지 않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위기가 아니면 무엇이 위기입니까? 각 나라의 법원 앞에는 니케의 정의의 여신 동상이 있습니다. 그 정의의 동상 여신은 눈에 안대를 하고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그리고 검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왜? 공정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깜깜한 어둠의 세상에서, 수의 세상에서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중용을 지켜서 어느 것이 옳고 저은지를 판단해서 날카로운 금으로 휘두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을 10년을 성악 공부를 시킨다고 해서 제가 조수미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타고난 소질과 재능이 다 다릅니다. 생김이 다르고 기술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사주가 다르고 모습이 다릅니다.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공통되게 판결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법 앞에서입니다. 대통령도 거지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단 하나 공정하게 판단돼야 되는 것은 법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눈을 가리는 겁니다. 오직 지혜로만. 그런데 대한민국 대법원은 조금 다릅니다. 그 정의의 여신이 책을 가지고 있고 저울을 가지고 있는데 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배움을 통해서, 이 책, 인성, 배움을 통해서 내가 목화통명으로 더 밝게 보고 중용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헌재의 몇몇 분들은 밝게 보는 게 아니고 당신이 가진 사상과 이념을 통해서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이념과 사상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만약에, 정말 만약에 바꿔봅시다. 당신이 원하는 더불어민주당들, 지금 헌재의 다른 분들, 그분들이 원하는 사상과 이념이 지배되는 세상이 오면 당신들은 그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베트남이 패망되었을 때 제일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지식인입니다.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제일 많이 처형된 사람들이 중국 지식인입니다. 북한이 남침했을 때 제일 먼저 죽였던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지식인과 군인과 경찰이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뺏고 걔네들이 쳐들어 내려왔을 때 당신이 서포트했다고 당신의 생각과 사상과 이념을 펼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제1호 처형 대상이 됩니다. 왜 그걸 모르십니까?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지. 그 좋은 머리를 제가 말해야 됩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제가 2025년에 자유우파, 보수우파를 지지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는 보수가 무엇인지, 우파가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전 세계에서 많은 좌익들이 각국 나라에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다 있습니다. 한국마저도 한국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들이 주장하는 것은 인권과 자유입니다. 말을 하는 자유, 생각하는 자유, 표현하는 자유, 언론, 집회, 출판, 결사를 할 수 있는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통행의 자유, 그 모든 것이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어떤 때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국력이 있을 때, 나라가 국방이 될 때 자유가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누리고 있는 지위와 명예는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무너지면 당신들은 처형 대상의 1호가 됩니다. 공신이 아니라. 왜 그걸 모르십니까? 제가 한 10년 전에 미국 뉴햄프셔 지방에 자동차 플레이트를 넣은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캐나다나 미국은 각 주의 플레이트 자동차 번호판에 그 주를 상징하는 식구절이나 속담 같은 거를 넣습니다. 그 뉴햄프셔 지방은 live free or die. 자유롭게 살거나 아니면 죽음입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알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헌법재판관 여러분, 정신 차리기를 정말 바랍니다. 제가 역학을 공부하는 것도 제가 역학에서 옳다는 길을 어떤 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살이나 공망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허망한 것 찾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중에 혹시 틀린 게 있어도 저는 수정해 나가면서 끝까지 제 죽을 때까지 옳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옳은 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살 겁니다. 그 옳음은 어짐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 어짐은 도덕이 바탕이 돼야 되고 도덕에서 덕이 생겨납니다. 정치할 때 이 정자는 바를 정이 기본이 됩니다. 결국 무엇이냐? 정치를 하거나 통치를 하는 것은 발음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역시 바른 길로 가려고 애쓰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헌법재판관 여러분, 지금 당신들은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전주곡을 울리고 있습니다. 바르게 보고 옳게 보고
통찰력으로 넓은 거시적인 안목으로 행동하십시오. 소인은 작은 이익을 찾다 보면 넓은 거를 멀리를 내다보지 못합니다. 멀리를 내다보지 못하고 여기에 집착하는 순간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